자, 오늘 이제 여기 등차 수열 이제 테마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자, 여기 수열 파트이기 때문에 아예 주제가 달라지니까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몇 개의 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니까. 1, 4, 9, 16, 25 이렇게 해가지고 수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 자, 지금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한 거를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우리는 이제 수열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수열이라고 부르고 나열된 그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불러. 항. 근데 이제 컴마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맨 앞에서부터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혹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호로 이 각각의 항들을 표현을 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수열의 이름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붙일게. 이 수열의 이름을 내가 이제 그 A라는 수열로 내가 이름을 붙일게. A라는 수열. 뭐 B라고도 할 수 있고 C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첫째 항은 이제 A1, 둘째 항은 이제 A2, 셋째 항은 이제 A3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기호로도.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쭈루룩 해가지고 이제 그 n번째 항이 있을 수 있잖아. n번째 항이 이제. 자, 내가 항 번호를 위에 적습니다. 자, n번째 항이 있을 수 있잖아. 요거 한번 유추해 볼래? 요거 n번째 항이 값이 몇일까 이거? n번째 항의 값이? 요 유추되니 이거? 요거는 n 제곱인 거 혹시 요거 유추되십니까? n 제곱인 거? 왜냐면은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 게 그 위에 걸 제곱한 게 밑에 거야. 잘 보면은 위에 걸 제곱한 게 밑에 거가 나온다라는 규칙이 있거든 이제. 그래서 수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그 규칙성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수열은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삼각함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내가 하나 꼭 꼽으라고 한다면 세 글자. 뭐지? 대칭성. 삼각함수 파트에서 특히 그래프 파트에서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열 파트에서는 이 규칙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규칙성을. 근데 지금 내가 n번째 항을 한번 구해 놔봤는데 이걸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저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일반항.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n번째 항의 값, 즉 an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제 할 거고 일반항을 an으로 하는 그 수열을 기호로 중괄호 하나 붙여가지고 중괄호 an으로 나타낼 거야. 중괄호 an. 그래서 우리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 일반항 n번째 항의 값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일반항, n번째 항의 값을 구하고 나면은 자, 봐봐.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을 구했어. 자, 현재 이 수열에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은 n에다가 10을 넣으면 그게 10번째 항의 값인 거야. 10을 넣으면. 10을 넣으면 몇이 나옵니까, 이거? 100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0번째 항의 값은 100. 그 다음에 뭐 50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n에다가 50을 대입하면은 50의 제곱 2500이 50번째 항의 값일 거야. 그래서 n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반화한 항을 구하라는 거야. 이제 얘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 특정한 수가 아니라 문자 n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이 항을 구해놔야 내가 특정 항의 값을 찾고 싶을 때 뭐 10번째든 50번째든 그런 걸 찾고 싶을 때 그 n이라는 문자에다가 10이나 50을 넣으면은 그 항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n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구해 놓기만 하면은 n에다가 원하는 수를 대입해서 그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모든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n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등차 수열 여기 좀 잘렸지만 그 3, 7, 11, 15, 19 요거 좀 적어 놓을게. 여러분들은 거기 있으니까 안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자, 지금 수 5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수는 어떤 규칙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 수열은요. 첫째 항이 3이고요. 첫째 항이 3.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규칙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떤 규칙이 있나? 자, 지금 규칙성이 지금 보이십니까? 규칙성?
이게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은 4씩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야. 그래가지고 이 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에서부터 4씩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라는 건데, 이처럼 첫째 항을 베이스로 해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차 수열.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우리는 이 더하는 일정한 수 있죠? 더하는 일정한 수. 여기서는 4인데 이러한 수를 공차라고 불러. 공차 이제. 공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명칭이 왜 그러냐면 이제 공통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거 보면은 차이가 4씩 항상 차이 나는 거 보이니? 4씩 차이가 나는 거. 이 4가 공차. 이제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 공통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자로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이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라고 해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공차를 우리가 D라는 문자와 많이 쓰는데, 방금 영어로 common difference니까 D라는 글자를 많이 쓰거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만약에 있어. 여기서는 공차가 4죠. 근데 이 등차 수열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구조를. 그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식이 나올 건데, 어떤 수열의 관계식이 나올 건데, 이 관계식의 의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관계식의 의미 파악에. 자, 생각해봐. 이 수열을 예를 들면은 첫째 항이 3인데 계속 4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자, 일반화를 해볼 거야. 일반화를. 자, 현재 이런 수열인데, 자, 현재 n번째 항의 값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더하면은 그 다음 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항이. 그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공차, 여기서는 4라는 값을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나오지.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볼 건데, 자, 등차 수열은 이러한 관계식의 의미를 담을 거야.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공차 d라는 값을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나오는 구조라면은, 자,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알아야 돼. 이 식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는 거를, 의미를 너네가 느껴야 되는 거야. 의미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볼 건데, 등차 수열 일반항. 자, 우리가 그 보통 수열에서 첫째 항을, 이제 첫째 항은 원래 A1인데 보통 첫째 항을 숫자를 생략해가지고 A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자, 첫째 항이 만약에 이제 A라고 해볼게. 어떤 등차 수열에서. 자, 두 번째 항은 그 공차 D를 한 번 더 더해가지고, 공차는 보통 D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한번 잡아줄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의 값을 해볼게. 세 번째 항은 방금 전에서 공차 D를 하나 더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라고 잡아볼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은 공차 D를 계속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일 거야. 근데, 자, 한번 너네가 추측해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했을 때 그 n번째 항의 값, 요거 한번 유추되니? 요거 유추가 되십니까? 요거는 혹시 뭐라고 써야 될까? A에는? 일단은 A 플러스인데 여기 뒤에를 뭐라고 써야 될까? 뒤에를 이제 n-1t라고 좀 써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혹시 왜 n-1t인지 알겠니 이거? n-1t? 생각해보면은 공차 d를 계속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항상. 규칙성을 발견해보시면, 자, 두 번째 항은 공차가 하나 더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공차가 두 개 더해져 있어. 그러니까 요 숫자보다 하나 더 작지 않니, 요게? 그렇게 유추를 해서 요거보다 하나 더 적은 걸로 D의 개수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A 플러스 n-1t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A 플러스 n-1t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일 거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저거는 이제 공식으로 외워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그냥 등차 수열 파트의 문제를 풀 때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있어.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있는데, 자, 방금 전 수열을 예시로 내가 좀 들어줄게. 자, 봐봐. 아까 3, 7, 11, 15, 19, 좀 더 연장해보자. 23, 27까지 좀 써보도록 할게, 이제.
자, 아까 위에 있었던 수열을 조금 몇 개 더 썼는데, 자, 등차 수열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자, 첫째 항 3을 베이스로 해서 공차 4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죠, 이게? 근데, 내가 여기서 이유탄 세 항을 잡아볼 거야. 이유탄 세 항을. 자, 얘네 세 항을 잡아볼 거야.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이유탄 세 항에서 그 가운데 항을 내가 만약에 두 배를 하면은, 그게 양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의 합이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얘네들의 합이랑 같다. 계산하면 30, 30 나오겠죠, 이제.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요 등차 수열의 이웃한 세 항 중에서 가운데 항의 값을 뭐 잠깐 뭐 K라고 잡으면 그 다음 항은 공차 D를 하나 더한 거잖아요, 이제. 그 바로 앞 항은 거꾸로 생각해서 공차를 하나 뺀 거일 거 아닙니까? 공차 하나 뺀 거. 그러면 여기서 이웃한 세 항 중에서 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 얘네들의 합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D가 소거되니까 양변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일 때는 이런 게 반드시 성립할 거야. 이웃한 세 항에서는 이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등차 수열의 항 중에서 연속하는 세 항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 항을 중항, 가운데 중자 써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다라고 여기서 써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A, B, C니까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 A, C 합이다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다라고 쓰도록 할 거야. 자, 근데 이걸 좀 응용해 본 건데, 이제 응용을 해볼 건데, 이게 꼭 등차 중항 성질이 꼭 이웃한 세 항이 아니어도 돼. 자, 내가 가운데 항을 예로 잡아볼게. 그랬을 때 방금 전에는 얘네 둘이 합으로 봤잖아? 근데 여기서 간격을 더 벌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셔도 얘의 두 배가 얘네 둘의 합이다. 요것도 가능하지 않니? 요것도 식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한 칸 더 벌려가지고 요거 이렇게 보신다 하더라도 이것도 같지 않니? 계산해보면은 이것도 같을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좀 일반화해주면 그 꼭 연속하는 세 항이 아니더라도 이 떨어진 간격이 똑같기만 해도 등차 중항의 성질이 성립한다. 그 이제 여기서는 간격이 P만큼 차이가 나게 써져 있는데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랑 같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양쪽의 합이랑 같다. 저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구조만 알면 돼, 이제. 가운데를 두 배 하면은 같은 간격만큼 벌어진 것들의 합이랑 같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같은 간격만큼 벌어진 게 같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인데, 등차수열의 합. 자, 여기 지금 내가 써놓은 거를 예시로 한번 좀 들어볼게. 내가 써놓은 거를 이제. 자, 지금 이제 3, 7, 11, 15, 19, 23, 27.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었는데, 자, 이러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볼 거야, 이제.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이루는 여러 개의 항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항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합을 이제. 이거를 이제 더할 때 앞에서부터 더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느낌 있게 더해주게 된다면, 얘네 둘의 합이랑 얘네 둘의 합이 일치하죠. 얘네 둘의 합이랑도 일치하지, 그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얘네 둘의 합을 한 묶음으로 봐. 한 묶음. 한 묶음으로 보시면, 이 묶음이 이제 몇 개 있는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묶음 몇 개 있는지? 묶음이 몇 개 있는지로도 볼 수 있어. 그러면은 현재 이 묶음이 몇 개 있는 거야? 이 묶음이 현재,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얘는 묶음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한 묶음이 30인데, 요거는 그 한 묶음의 합인 30의 절반이지, 절반. 그럼 여기서는 묶음을 봐봐. 한 개, 0.5개 이렇게 봐도 되니? 0.5개? 절반으로 간주를 해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총 항의 개수가 7개니까 총 항의 개수를 2로 나눠줘가지고 그 양 사이드에 있는 것들의 합으로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이제. 결국 이게 의미하게 되는 거는 그 묶음의 합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약간 묶음의 개수처럼 생각하면 될 거야. 묶음의 개수처럼 이제.
그래서 얘를 뭐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7 곱하기 30으로 나와 주셔가지고 105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 105라는 답을 이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 이거를 이제 일반화한 공식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어떤 등차 수열이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첫째 항이 만약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2분의 한 다음에 그 총 항의 개수를 쓰고 n개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첫 항 플러스 끝 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항 플러스 끝 항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보통 나타낼 거거든, SM. 그 SN이라고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그 합이 영어로 이제 summation, 줄여서 sum이라고 하는데 S를 이제 딴 거고요.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보통 저렇게 SN으로 쓸 거고. 근데 이제 봐봐. 그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이제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끝번째 항을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이라고 잡으면 우리가 그 n번째 항의 값을 여기서는 마지막 번째 항의 값을 L이라고 잡았는데 우리 그 n번째 항의 값은 그 앞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플러스 n-1d와 같았었단 말이야 이제. 저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의 값이었어. 아까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L 부분을 얘로 바꿔. 얘로 이제. 얘로 바꿔주게 되면은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n-1d를 여기 넣어주시면 2A 플러스 n-1d가 될 거예요, 이제. L 자리에다가 지금 요거를 넣어서 얘랑 더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공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어떤 수열의 합을 SN으로 본다라고 했잖아. SN. 그 SN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n번째 항까지 합. 그걸 의미하는데 자,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여기서 말하는 수열의 합은 이제 SN 얘기하는 거고 일반항은 이제 AN을 얘기하는 거야. AN을 이제.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요거 이제 그 얘들아 SN이라는 거는 그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이게. SN이라는 건 이제. 자, 그럼 Sn-1은 뭐냐면은 Sn-1은 첫째 항부터 요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거든요. n-1번째까지 합.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 두 식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빼볼 거야. 이렇게 내가 만약에 빼주게 되면은 좌변은 Sn 빼기 Sn-1 되겠지. 그대로 이제. 어휴, 졸리다. Sn 빼기 그 일단 졸리시면 저기 키다리 색상이 준비되어 있어 이제. 저기. 자. 알아서 나가시고. 자, 그래서 Sn 빼기 Sn-1이 좌변이고 우변을 잘 보면 그 위의 식에서 뺄 때 같은 항이 좀 많이 있어서 소거되는 게 좀 많이 나와. 소거되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여기 남는 항이 있잖아요. 남는 항이 이제 여기 AN이라는 항이 남게 돼. AN이라는 항이 남게 돼.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 SN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지면 그거를 토대로 이게 어떤 수열인지 그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SN을 이용해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SN에서 Sn-를 이제 빼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은 얘들아 그 SN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SN의 의미. SN은 그 첫째 항부터 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n번째 항까지 합. 근데 만약에 봐봐.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될까 이게? n이 만약에 1이면 S1은 어떤 의미야? S1. 이거는 첫째
첫째 항까지 합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그냥 첫째 항 하나만 있는 거야. 첫째 항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S1은 A1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거고요. S1은 A1이랑 똑같다라고 볼 것이고 S1이랑 A1이랑 똑같다라고 볼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SN의 의미 자체가 그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봐봐. 얘들아, 그 이 식에다가 내가 만약에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려고 만약에 해본다면은 이거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없어. 왜냐면 1을 대입하면은 여기 S0이 나오게 되잖아. S0은 첫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 이러면 좀 의미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없거든, 이 식에는. 몇부터 대입할 수 있어? 2부터 대입할 수 있어. 2부터 이제 1을 대입하면은 지금 저게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게 되니까 2부터 대입할 수가 있다 이거. 2부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기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잘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어떤 수열의 합 SN이 주어지면 그 SN을 토대로 이 일반항 AN을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는데 그 첫 번째 항은 S1이랑 같고요. S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는 SN 빼기 SM-1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SN 빼기 SM-1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좀 구해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항 AN을 구할 거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필수예제 1번을 봅시다. 1번을 이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보십시다. 이거 이제 자, 문제가 뭐냐면 요거야. 자, 등차 수열 AN이 있대. 근데 이제 A1 더하기 A3은 12, A2 더하기 A4가 21 때, 자, 요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A 플러스 n-1t가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저게 이제 AN이었거든. AN. 저게 이제 AN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 이제. 보통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보통 숫자 빼고 쓰고요. 얘들아, A3은 여기에 적용해봐. n에다가 3 넣어주면은 A3은 A 플러스 2D. 그러니까 하나 더 빼서 2D라고 쓰는 거야. A 플러스 2D. 얘가 이제 12라는 거지. 그게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요거 있지. 요 밑에 숫자에다가 하나 더 빼면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 더 빼버려가지고 A2 더하기 A4는 A 플러스 1D랑 A 플러스 3D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20이다 라고 놓을 거야. 얘가 이제 20이다 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 2A니까 양배를 다 2로 나눠줄 수 있지. A 플러스 D는 6. 요것도 이제 2A 4D니까 A 플러스 2D는 10. 얘들아, 요거 바로 되니 이거? 뭐 한 건지 알겠니 저거? 더하면은 이제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바로 2로 나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식을 여기다 쓸게. A 플러스 D가 6이야. A 플러스 D가 6.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빼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립해서 AD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할게요. 빼면은 그냥 D가 4고 A가 2가 나오게 될 거야. A가 1. 요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그럼 A하고 이제 D를 구했잖아요, 이제. 그럼 끝난 거 이제. 자, 요걸 토대로 내가 만약에 요 A4 더하기 A6을 내가 구해주라라고 하면은 따라서 A4 더하기 A6은 무엇이냐면은 A4는 이제 A 플러스 3D고 이제 원래 A6은 이제 A 플러스 5D인 거잖아요, 그죠? A 플러스 5D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우리가 지금 저 A, D의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일단은 동류항 먼저 정리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할게, 이제. 대입하시면 A가 이제 2였으니까 2는 4, D가 이제 4니까 8, 4, 32 계산해주면 3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36.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되십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그다음에 이제 2번. 자, 요거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중요한 유형이니까 별표를 좀 하나 좀 쳐놓고 들어갈까? 별표를. 자, 별표를 하나 좀 쳐놓고 들어갑시다. 등차 수열이 있대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A5가 44고, A13이 32일 때,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일까라는 거를 지금 찾으라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 한번 좀 계산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잘 들어봐, 이거는. 자, 어떤 수열이 있어. 다섯 번째 항에 44야. 다섯 번째 항에. 근데 항이 좀 더 진행돼가지고 13번째 항의 값은 32야. 32. 44였다가 32로 줄었지, 이제,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섯 번째 항에서 13번째 항까지 값이 좀 진행됐는데 값이 줄었잖아. 이거는 뭘 의미할까? 값이 줄었다라는 거는 공차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44에서 값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32까지 줄은 거 아닐까? 32까지? 그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면 13번째 항 32에서 계속 값이 진행되면은 계속 값이 줄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등장하는 항이 있지 않을까? 그게 몇 번째 항부터냐 이 얘기야.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등장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제 자, 잘 생각해봐. 등차 수열에서는 이제 여기서 n이 약간 변수 역할. 우리 보통 함수는 y는 무슨 x 할 때 x가 보통 변수잖아요. 수열에서는 이제 n이 약간 변수 역할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가 약간 미지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은 이제 등차 수열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면은 식도 두 개 있어야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식이 지금 두 개 나온 거야, 사실. A5라는 거는 사실 A 플러스 4D인 것이고, 이제. A13이라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12D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저 미지수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미지수들을. 저걸 구할 거야. 연립해봅시다, 이제. 연립을. 자, 이거 위에서 밑에 거를 빼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8D가 몇이야 이거? 10인가요? 12? 44, 32. 12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나오게 되네? D가 마이너스 2분의 3.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A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지? 그냥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바로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아마 A가 아마 50 나올 것 같아. 계산해보면. 자세히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내가 찾았으면 이제 일반항을 작성해봐야 돼. 일반항. A하고 D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쓸 수 있거든.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내가 잡아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동류항 내림차순 바로 할게. 마이너스 2분의 3n 그 다음에 잘 봐.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50 바로 정리할게. 2분의 103 나올 거야. 2분의 3이랑 50을 더해서 2분의 103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일반항을 완성을 해내야 돼. 일반항 완성을 좀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일반항이 이제 n번째 항의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항의 n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n의 범위를 이거 n의 범위 구해주면은 요거 이제 이 항에서 2분의 3n이 더 크다 2분의 103보다 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3n이 103보다 크다 n이 이제 3분의 103보다 크다 라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n이 103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숫자가 이게 한 34.5씩이 나올 것 같거든? 34.5씩이. 참고로 얘들아, 여기서의 수열에서의 요 n은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의미하는 항 번호 같은 거니까 당연히 저건 자연수야 돼, 자연수.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이제 35부터 가능할 거니까 일단 답은 35거든? 답은 35.
근데 좀 더 이 문제의 의미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이 문제의 의미를 이제 결국 이거야. 우리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고 싶어서 일반항을 구해 놓은 다음에 음수다라고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이 이 수열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 항 번호라는 겁니다. 이제 즉 34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35번째부터는 음수가 된다라는 의미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도 한번 볼까?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잘 계산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한번 좀 더 이제 센스 있게 한번 해보면 자 얘들아 그 생각해봐. A5랑 A13은 항 몇 개 차이야? 항 차이가? 8개 차이지? 근데 생각해봐. 이 등차 수열은 그 공차 D라는 거를 계속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공차 8개 차이 아니겠니? 그러면은 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공차 8개 맞니, 이거? 이거 받아들여지니? 공차 8개 차이인 거? 그게 얘에서 얘 뺀 거랑 같겠지.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제 32 빼기 44 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제 나오긴 하겠지, 이제.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이 의미를 좀 느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얘네가 사실 공차 8개 차이인 거야. 공차 8개 차이. 근데 난 아까 직접 다 썼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렇게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을 보시면 자, 3번.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A4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A4. 자,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좀 많이 나오거든. 절대값이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그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어.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자,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야.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만약에 양수야. 공차가 양수. 첫째 항도 양수인데 더하는 것도 양수야. 더하는 것도 양수면 이 첫째 항 뒤에 있는 모든 항이 다 양수인 거 맞니? 모든 항이 양수인 거? 그런 거를 내가 추측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첫째 항이 양수인데 만약에 공차가 음수야. 공차가 음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양수였는데 값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항이 등장할 거야. 음수항이 이제.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유형이지 이제.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유형이야. 자, 그런데 이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인데 가조건을 봐봐. A5랑 A7이 음수래. 우리 두 개 곱해서 음수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인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일까? 다시. 양수인 게 뭡니까? 양수인 거? A5야, A7이야, 이거? A5. A5가 양수고 A7이 다시 잠깐만. 공차 다시 반대로. 자, 공차가 양수면 A7이 양수고 A5가 이제 음수로 나와야 돼. 왜냐면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이니까 뒷항으로 갈수록 더 수가 큰 거 아니겠니? 뒷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둘이 반대부호라고 했으면 뒷항이 더 큰 값이어야 되는 거지. 뒷항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가족권에 의해서 A5가 음수이고 A7이 양수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 이제. 저기서 이제. 그래서 A5가 음수고요. A7이 양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판단했으면 저 나조건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 나조건. 자, 절대값이잖아요. 근데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뭐 달고 나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이 A5와 A7의 부호를 가지고 얘네 절대값 안에 부호 판단 되거든. 이거 마이너스잖아 지금.
절대값 처리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H는 양수이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대로 이제 그 다음 또 볼래? 그 다음에 얘들아 A2는 양수야 음수야? A2? 음수인 거 알겠니 이거? 왜냐면은 그 5번째 항이 음수인데 7번째 항부터 양수다? 그러면은 생각해봐. 5번째 항보다 더 작은 거는 다 음수인 거 알겠니? 다 음수인 거?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음수인 게 결정되니까 부호를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부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이것만 잘 결정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 식 세워서 풀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식 세워서 자, 저걸 한번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걸 이제 자 보시면 자 일단 쓸게. 자 A5라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자, 하나 또 줄여서 4D A7이라는 거는 A 플러스 6D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있고 마이너스 A2라는 거는 A 플러스 1D A4라는 거는 A 플러스 3D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D 자 저렇게 내가 좀 잡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이제 자 일단 여기 소거되는 거 봅시다. 소거되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A랑 그냥 A가 소거될 것 같고 이제 마이너스 4D 플러스 6D 계산하면 2D 여기도 해볼게. 요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1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0까지 남게 되네.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이거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를 자 내가 얘네만 이항할게. 2A 플러스 동류항 정리 2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10으로 나오게 되고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3D를 구하래. 얘가 마이너스 5래. 일단 뭐 요런 정보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요런 정보까지. 근데 문제에서 자 구하라라고 한 게 뭐냐면 A4를 구하래. A4. A4가 뭐야? 이게 A4인 거 알겠니? 이런 걸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A4이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5다라고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항상 내가 수업할 때 강조하는 거 뭐야 하나? 뭐라고? 수학은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A 플러스 3D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꾸로 이걸 보고 얘가 이거네? 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래? A 플러스 11D 얘는 A 몇이랑 같은 거야? 10 몇이야? 12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이제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잘 해주고 계시고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 일단 공식을 좀 여기 하나 좀 이제 써놓고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일단 2개 쓸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2분의 n 첫항 플러스 끝항 l 혹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자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놓을 수가 있다. 잡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자 이렇게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자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60,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 321 때 11번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야. 근데 일단 등차 수열은 이제 첫째 항 A와 공차 D가 미지수니까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자, 식이 여기 하나 주어지고 식이 여기 하나 또 이제 주어진 셈이어서 식 2개를 잘 연립하면은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지수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공식을 쓰면은 2분의 n. 그 n은 뭐냐면 몇 개의 항을 더하는지야. 얘들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총 10개의 항인 거야. 10개의 항.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2a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n-1d잖아요. 이제 n-1d.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빼주면은 n-1d 해주신 게 60이다 라고 놓을 거야. 60이다. 자, 저렇게 놓도록 할 거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자, 저렇게 놓도록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부터 제 20항까지 합이 320이다. 그럼 저것도 이제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2a 플러스 n-1t. 얘를 계산해 주신 게 320이다. 라고 놓도록 할게. 320이다. 자, 이제 n이 20이니까 이제 우리는 20으로 적용을 해서 쓴 겁니다. 20으로 적용해서. 약분 좀 할게. 약분하는 거 잘 봐. 여기가 5인데 양변을 5로 나눠가지고 12라고 한번 다시 쓰도록 할게. 2a 플러스 9t는 1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분해버리니까 10으로 약분해버려가지고 여기 32니까 여기서 이제 2a 플러스 19t 얘가 이제 32라고 쓰도록 할게. 32.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도록 할 거야. 이거를 이제 연립해주면 되지 않을까? 연립해주면 이제 연립해서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뺍니다. 2a가 소거가 될 거고 2a가 이제 그 10t가 20이어가지고 여기서 d가 2가 나오게 되고 a까지 바로 걸게. a가 아마 마이너스 3, 2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저렇게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11항부터 30항까지 합이잖아요. 이제 11항부터 30항까지 합. 저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얘들아 요거 총 몇 개의 항을 더하는 거야? 11부터 30까지 몇 개야 이거? 이게 20개야. 이거 잘 세봐야 돼. 11, 12, 13, 14, 15 잘 세보면 20개야 20개. 그래서 더하는 항의 개수가 저거는 20개여서 2분의 n. 원래 n자리에다가는 더하는 항의 개수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들어. 그럼 이건 우리 a11부터 a30까지 더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은 a11이 첫째 항이 되는 셈이고 a30이 마지막 항이 되는 셈이어서 첫 항 플러스 끝항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10 플러스 10 한 다음에 10, 그 다음에 이제 a11 더하기 a30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a11 이거는 a 플러스 10t고 그 다음에 이제 a30 요건 이제 a 플러스 29d로 나오게 되겠지. 이제 a 플러스 29d. 그러면 여기서 계산 좀 더 해볼까? 2a 플러스 39d가 돼가지고 우리는 저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d가 2 요걸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0 곱하기 72다 라고 해서 일단 답은 720이야. 답은 720. 일단 답은 이렇게 내주실 수가 있는데 답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여기서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조금 요령을 부리면은, 머리를 조금 잘 굴리면은 암산으로도 이걸 풀 수가 있어. 암산으로도 이제. 요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 구조를 좀 잘 이제 알아야 되거든, 구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자, 우리가 이제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지금 60이라고 지금 나와있지, 그지? 근데 잘 들어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320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내가 쓴 거 잘 봐. A11부터 A20까지가 몇이야? 저걸 더한 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몇일까, 이거? 260인 거 알겠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자 얘네 둘이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320으로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미 60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가 26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잘 생각해봐. 요거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이제
얘는 그럼 항이 총 몇 개냐면 10개겠지, 10개. 얘도 마찬가지로 10개의 항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A1, A2 해가지고 A10까지 얘는 이제 A11, A12 해가지고 쭈르륵 더해가지고 A20까지 이제 사실 쓴 건데 얘들아 그 위의 항이랑 밑의 항을 비교를 해볼게 이제 얘들아 이 위에 얘랑 밑에 얘는 항 몇 개 차이 나지? 숫자가? 10개 차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A1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공차를 몇 개 더하면? 10개. 10개 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0D를 더한 게 얘야. 10D를 더한 게. 그럼 마찬가지로 A2에서 공차 10개 10D를 더하면은 얘가 나오지 않겠니? 얘가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겠지. A10에서 공차 10개 더하면은 A20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좀 응용하면은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21번째 항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생각해 볼게. 자, 봐봐. 결과적으로 위의 항에서 여기서 공차 10개, 10D를 더하면 얘, 10D를 더하면 얘, 10D를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10D를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더하면? 10D를? 10개를 더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 맞니? 얘가 나오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지금 각 항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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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차이 나는데 총 항이 10개잖아, 이제. 그러니까 10D를 10번 더한 거 아니야, 사실? 좌변은? 10D를 10번 더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D를 10번 더하면 얘가 나오게 되는 구조야. 근데 밑에도 봐봐. 내가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써보면 A21 더하기 A22 더하기 쭈루룩 해서 A30까지 합을 한번 잡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10D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10D 이것도? 이거 10D 이거 10D 쭉 10D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에도 10D가 10개 있는 거 아니겠니? 10D가 10개 있는 거? 근데 봐봐. 얘네들은 몇 차이 나는 거지? 얘네들은? 200 차이 나지? 그럼 얘네들도 몇 차이 나는 거야? 똑같이 200 차이가 나게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11항부터 30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1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요거.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가 요거이니까 얘네 둘을 더한 몇? 720이 답인 거야. 720이. 720이 답인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도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원리만 알면은 나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썼지만 원리를 알면은 이거 머리 조금 굴리면은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야. 암산으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요게 이제 가능하려면 얘들아 요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은 지금 항이 다 10개씩 아니야? 10개씩 이제. 그러니까 10개 단위로 처음에 10개가 60이고 그 다음 10개가 26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200 차이가 나네. 200 차이. 그러니까 그 다음 10개도 200 차이가 나야 되겠네? 라고 보는 거지 이제. 그 다음 10개도 200 차이가 나겠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푸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한정에서는 자 봐봐. 유형 제목이 여기 보면 규칙성이 있을 때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10개, 10개, 10개 단위가 있는 이런 규칙성이 있을 때는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런 풀이가. 근데 이게 요 필수 예제가 이제 우리 원래 제가 수업하신 분들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너네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단원마무리에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온 것만 여기 선정됐는데 이제 규칙성이 있는 요 유형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일일이 안 해도 조금 머리 굴리면은 우리 요 정도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암산 되겠니 요거? 좀 연습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뭐 저거는 뭐 저렇다 치고 이제 얘들아 요거 잠깐 주목해 볼게요. 요거 이제 그 등차 중앙 한번 생각해 볼게. 그 A3, A4, A5는 당연히 그 연속한 세 항이니까 등차 중앙 성질이 있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요런 구조인 거지, 그지?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해보면 자, 만약에 봐봐.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지금 아직 안 썼거든? 이게 등차 중앙을 이루려면은 얘가 A 몇이어야 돼, 이게? A 몇? A 몇? 자, 이게
등차 중앙이 되려면 이 항 차이가 똑같아야 돼. A 몇? 7. A 7인 거지, 그지?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를 굴려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의 합을 약간 요 역할이라고 보면은 얘는 무엇을 두배한 거야? 무엇을 두배한 거야, 이거? 이거 되니? 저건 무엇을 두배한 거야? 이게 숫자가 딱 떨어지나, 이게? 숫자가? 자, 규칙성 보자. 보면은 약간 얘도 얘네 둘의 평균은 더해서 나누기 위한 거잖아. 얘네들의 평균이 얘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평균이 얘인 거잖아, 그지? 똑같이 생각해봐. 얘네들의 평균이 여기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더하면 41이야. 근데 나누기 2를 하면은 2분의 41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그지? 수열에서는 이제 자연수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어떤 수열에 2분의 41번째 항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런 거는 없지만 식을 쓸 수는 있어. 식을.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보면 있잖아. 봐봐. 이런 계산은 가능해. 쟤를 내가 만약에 2a의 2분의 41로 내가 만약에 쓰면 10이니까 여기 이제 뭐 20의 a의 2분의 41이 되기는 하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런 수열을 항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등차 수열 공식으로 적용해 보면 첫째 항 플러스 n-1t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한 개 2분의 39니까 이거를 쓸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이 식을 이제 쓰는 거는 가능해. 쓰는 거는. 이게 뭐 계산상에 전혀 문제는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을 이제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A하고 D 구했으니까 여기 이제 2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답을 똑같이 낼 수는 있다라는 거야. 답을 똑같이 낼 수는 있다. 이런 계산이 되기는 된다라는 거야. 이런 계산이 되기는 됐나?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이런 것도 이제. 근데 물론 만약에 서술형이면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 이제. 쓰면 안 되긴 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뭐 객관식을 풀린다든지 다른 걸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되기는 돼. 그래도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조금 식을 줄일 수도 있어 이제. 뭐 이런 것도 문제 풀 때 잘 활용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는 규칙성이 없을 때 나오게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여기는 이어서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을 이제 좀 보도록 하는데 자, 규칙성이 없을 때를 해볼고요. 없을 때 이제. 자, 뭐냐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S5가 5.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 S20이 470이래. 470. 자, 요러한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보라라는 문제야. 첫째 항과 공차. 자, 그냥 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식 쓰면은.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자, S5를 내가 이제 자, 식을 써서 2분의 n. 그 다음에 등차 수열 합공식 중에서 2a 플러스 n-1d 공식으로 2a 플러스 n-1d 요 공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내가 5라고 일단 적어주도록 하고 저게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S20입니다. 자, 2분의 n 자, 2a 플러스 n-1d 얘를 계산해 준 게 470이다 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요걸로 자, 약분해 봅시다. 일단 요거 약분해 보면은 5로 나눠주자. 5로. 그 다음에 양변을 2를 곱할게. 요거 2 약분 되긴 하지만 얘랑 연립할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2a 플러스 4d는 2 약분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거 약분이 되죠. 여기 이제 2랑 20이랑 약분 돼서 10인데 여기서 이제 10이랑 또 470이랑 약분해줘가지고 470이라고 쓰도록 할게. 그럼 이제 2a 플러스 10
19D를 계산해 주신 게 얘가 47이다 라고 쓰도록 할게요. 47. 저거 둘이 연립해 주면 되겠죠? 저거 둘이. 얘를 여기다가 좀 붙여서 써주면 2A 플러스 4D가 2 라고 좀 이제 해서 요거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이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빼주면 될 것 같아. 빼주면 얘가 이제 15D가 45. 그래서 얘가 이제 D가 3. 그 다음에 이제 A가 몇이냐면은, 자, 이거 D에다가 3 넣어주면 몇이야, 저거? 3 넣어주면은, 3, 4, 12. 마이너스 5 나오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맞나?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공차는 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정도로만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 이 정도로만. 뭐 단순 계산이죠? 단순 계산.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보시면 6번. 자, 이제 요런 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얘는, 자, 이제 그 두 수가 지금 있어. 마이너스 17이랑 31 두 수가 있는데 두 수 사이에 n개의 수를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등차 수를 만드는데, 여기 지금 31이 여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여기 31 요거 좀 추가 좀 해주세요. 거기 교재에다가 31이 빠져 있어가지고 31도 좀 추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7에서부터 31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두 수 사이에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쓰도록 할 거야. AN까지. 그래서 쟤네들의 합이 308일 때, 그럴 때 이제 저 N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게 그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해 볼 건데, 얘들아, 이게 이네들의 합이 308이잖아? 자, 합공식을 씁니다. 합공식은 2분의 n. 근데 그 n 자리에다가 항의 개수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 총 항이 몇 개야? 총 항의 개수. 몇 개요? 40이 왜 나, 갑자기? 총 몇 개라고? n 플러스 2개 더. 요거 2개 더 추가해가지고 안에 n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 맞네, 이거? n 플러스 2개.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항 끝항이 뭔지 알잖아. 첫 항 플러스 끝항 공식을 바로 써주시기만 하면은 얘가 이제 308이다 라고 쓰도록 할게. 308이다 라고 쓰도록 할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소거해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요거 14니까 또 약분해 주면 7이니까 이제 7 곱하기 n 플러스 2. 요거가 7이고 요게 n이야? 7n이야? 308.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요거 7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7, 4, 28, 44 나오나? 44? 그러니까 n이 42가 나오게 되는 거지. n이 42. 이 정도로만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이 정도로만.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n이 42.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좀 쳐주고 싶은 문제인데? 별표 하나 칠까? 별표 하나 주고 싶은데? 별표 하나. 자, 뭐냐면,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는 합이 228이야. 첫째 항부터 18항까지의 합은 468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SN. 자, 이렇게 하는데 이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과 그때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래. 그때 최대값을 이제. 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할지. 일단은 이거 식 써.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228. 2분의 n. 2a 플러스 5t. 이게 228.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8항까지 합이죠. 2분의, 여기다 씁시다. 2분의 n. 2a 플러스 n-1t가 이제 468. 요렇게 쓰도록 할게,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쓰도록 할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일단 약분시켜주고, 요거 이제. 약분시켜주고, 요거 약분시켜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으로 또 약분할게. 3으로 이제. 이제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학 문제를 이제 풀 때, 계산할 때에는 최대한 약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하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이거 전개하는 거는 이거 왜 전개하고 앉아 있나? 이거 숫자가 커지는데. 약분이 되면 무조건 약분을 해야 돼. 이렇게. 약분을. 그래서 2a 플러스 5d가 저거 3으로 나눠주면은 76. 이렇게 약분이 좀, 잠깐만. 맞죠? 2a 플러스 5d가 76이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요거 이제 9로 나눠, 9로 이제. 9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9, 5, 45, 9, 2, 18, 52가 나오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저거 이제 연립을 합시다. 연립을 이제. 2a 플러스 5t는 76. 76이니까 이거 빼주시게 되면은 12d는 마이너스 24 해가지고 d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a까지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저 d가 마이너스 2다. a가 43인가 나와? 해보면 자 아마 연립하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저렇게 나올 거야. 저렇게 나올 거고 자 그다음 잘 봐. 그 다음에 A하고 D를 구했으니까 우리 이 등차수열은 이제 완벽하게 다 아는 등차수열인데 이 등차수열의 이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잡는데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건 몇 번째 항까지냐 n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의 그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생각해봐 이거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얘들아 생각해봐. 첫째 항이 지금 43 양수야. 근데 공차가 음수지, 음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니까 값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항이 등장할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자, 몇 개만 쓸게. 43, 뭐 41, 39 해주다가 어느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항이 등장할 거야. 그럼 내가 이 첫째 항부터 도대체 어느 항까지 더해야 그 합이 최대가 될까라는 거야. 합이 최대가 될까?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될까 이게? 양수 항들만 딱 더해야 이 합이 최대이지 않을까? 양수 항들만 더해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아까 앞에 필수 예제 2번인가에서 봤던 그 처음으로 뭐 음수가 되는 항, 양수가 되는 항 요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양수항의 그 경계를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항을 작성합니다. 일반항을 이제 첫째 항 플러스 이제 n-1d로 이제 작성해 주시는데 바로 정리할게. 이게 마이너스 2n 플러스 45 나오게 될 거거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45가 나오게 될 거야. 우리 얘가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가?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저 n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 그럼 해보시게 되면은 2n이 45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니까 n이 이제 해봐봐. n이 이제 2분의 45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n이 2분의 45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저거를 한번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자 이거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22점 얼마 정도 되니까 정확히는 22.5니까 22번째 항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2번째 항까지가 이제 그 최대가 되는 거죠. 22번째 항까지가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22번째 항까지가 최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 양수항의 끄트머리가 22번째니까 우리 그 문제에서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값은 22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 보니까 S22 구하는 거야. S22. 첫째 항부터 2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n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첫 그 2a 플러스 n-1d. d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d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11 곱하기 자
86 마이너스 42, 11 곱하기 44, 그러면 484가 나오나? 막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 계산해보면 48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시면 답이 22, 11, 40 n-1 d 맞죠? 계산이 지금? 86 d가 마이너스 2 오케이 42 해서 44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자 8번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자, 요런 거 잘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자, 문제가 뭐냐면 그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 그 저러한 수가 뭐가 있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뭐 있지? 가장 대표적으로? 아니 그냥 요 범위 신경 쓰지 말고 원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내가 원하는 대답은 1이야 1. 아니 이 자신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4라고 먼저 대답하지 말고 1을 먼저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1도 봐봐 이거잖아. 원래 1도 3으로 내가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은 몫이 0 이어가지고 나머지가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되잖아. 나머지가. 근데 저 1이라는 수를 베이스로 해서 3씩 차이가 나는 모든 수들 이제 뭐 1, 4, 7, 10 요러한 수들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근데 하나 더 있는 게 얘들아 특별히 3으로 나눌 때 혹은 뭐 3의 배수 그러니까 3 가지고 할 때는 뭘로 따져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뭘로 따져도 되지? 3 가지고 할 때는 다른 수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 3으로 나눈 나머지나 3의 배수 따질 때 뭘로 따질 수 있지? 자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 뭐였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 3으로 나눈다. 아니, 그거 말고, 혹시 아니? 3의 배수 따지는 법? 그래. 자릿수 어떻게 해? 너네 이거 각자리수의 합 모르니? 이거 혹시? 각자리수의 합? 3의 배수 따지는 거 뭐라고요? 넘어가서 3의 배수 따지는 법 각자리수의 합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봐봐.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를 적어볼게 이제. 뭐 1, 4, 6, 7. 얘가 이제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거야 이제. 그러려면은 각 자릿수를 다 더해봐. 자, 이거 5고 13이니까 더하면 18이지. 요거 3의 배수지. 그럼 이 수도 3의 배수인 거야. 이 수도 이제. 요런 계산이 된다 이거지. 요런 계산이 된다. 근데 이런 것도 돼. 내가 지금 각 자릿수의 합을 더해봤잖아. 근데 한번 이거 각 자릿수 더하니까 18 나왔지. 얘네들이 또 더해봐. 각 자릿수의 합을 해봐. 몇이야 이거? 9지. 요거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원래 수가 3의 배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거를 좀 더 응용을 만약에 해보면은 그냥 아무 수나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5200 뭐라 해볼까? 89. 요거는 7 몇이야 이거? 17? 더하면 24? 이거 3의 배수이기도 하고 원래 수도 3의 배수죠? 아니면 얘네들이 더해. 6이지? 6이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도 3의 배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걸 해보고 싶은데 3의 배수가 나오네? 아무거나 해보자. 1, 2, 4, 7, 1. 이것도 3의 배수네? 아무거나 8, 5, 3. 이거 3의 배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더하면은 11, 8. 더하면 19지. 이거 또 더해볼까? 10 나오지, 그지? 이것도 더해볼까? 1 나오지, 그지? 그러면 요건 뭘 의미할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야, 이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 믿으면 돼. 혹시 다른 예시가 있나? 발레가 있나? 아니, 없어. 이건 날 믿으면 돼. 알겠지? 여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믿으면 돼, 이제.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그 3의 배수이든 아니든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각자의 수의 합을 계속 구해보면 돼. 그래서 나오는 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랑 일치해. 무조건. 무조건 믿으면 돼.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 그 나머지가 1인 수들을 다 더하라라는 얘기인데, 우리 100부터 카운팅 하는 거잖아요, 100부터. 얘들아, 얘를 한번 해봐. 요거 각자의 수 다 더해봐. 몇 나와, 이거? 1 나오지?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니까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그럼 100부터 3씩 차이가 나는 얘네들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200 전까지니까 200 포함해서 어디까지 더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를 각자의 수의 합을 더하면 2가 나오지. 그럼 저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거니까 해당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몇 가지 가능한 거야? 앞으로 하나 와서 199. 왜냐면은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 얘는 하나 뺐으니까 나머지가 1일 거 아니야. 이거 되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 얘네들을 이제 이걸 더하면 돼. 근데 생각해봐. 이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2분의 항의 개수 한 다음에 첫 항 끝항에 지금 명확히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첫 항 플러스 끝항 확인할 건데 이거 이제 중요한 게 항의 개수를 세야 되지 않니? 항의 개수? 이걸 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항의 개수 세는 게. 저거 항의 개수 어떻게 세야 되니?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어떻게 세? 이거 몇 개인지 바로 파악되니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요? 34개? 어떻게 구했어? 34개인지? 그냥 이제 등차수를 식을 세워서 해봤다? 오케이, 잘했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것도 곧 얘기할 건데 자, 얘들아 생각해봐. 뒤에 숫자가 3의 배수 아니네? 뒤에 숫자가 이제? 그러면 다 100을 뺀 수도 이러면은 얘는 3 곱하기 33인 거 아니? 그러면은 0 하나 있으니까 얘가 3의 배수 첫 번째 거고 얘가 3의 배수 33번째니까 33개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은 34개로 가도 되니? 34개? 약간 요런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요런 요령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럼 계산하면 답입니다. 해보시면은 17 곱하기 299니까 299.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려고 내가 만약에 해준다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 이제? 299네?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 혹시 계산하니?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 혹시 안 드니? 이거 나만 드나 이거? 5083. 머리를 쓰자 얘들아 머리를. 5083. 이게 계산이 더 낫지 않을까? 동의하니? 나만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답은 그래서 5083인데 근데 이거는 3이니까 가능한 계산이야. 3이니까. 그럼 3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제 3이니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은 최초의 수를 찾아.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수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 일단 이제. 자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해봐. 우리 이제 끝 번째 항이 어떤 수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으시려면 일반적으로 첫째 항 구했고 그 다음에 3씩 차이가 나는 수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d 라고 이제 쓰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개해 보시면 3n 플러스 97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3n 플러스 97이 나오게 돼 이제. 우리 목표가 뭐냐면 그 200 이하에서 찾는 거니까 얘가 2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이 항에서. 그럼 3n이 103보다 작게 되니까 n은 이제 3분의 103보다 작게 되니 3분의 103보다 작게 되니 얘가 대략 34점 얼마이니까 34점 얼마이니까 따라서 34번째 항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34번째 항까지 이제. 그래서 따라서 2분의 n 그 다음에 첫 항이 100인데 끝번째 항은 이제 그 34를 대입한 게 끝번째 항이겠지. 34를 대입한 게 여기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99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원래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게 지금 3이니까 좀 더 빠른 계산, 쉬운 계산이 가능한 거고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 뭐 4의 배수 5로 나눈 나머지가 3 다양하게 나와. 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083이고 자 이제 등차 수열 합의 활용 이 문제도 볼게. 이 문제도 자, 이 문제도 좀 보실 건데 보시면 자 870석의 객석이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맨 처음 1열은 좌석이 30개다. 근데 그 다음 2열은 앞 열보다 4개씩 늘어난다. 1열이 30개니까 그 다음 2열은 34개일 거야. 그 다음은 38일 거야 이제. 그러면은 전체가 870이니까 1열 30개 2열 34개, 3열 38개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총 몇 개의 열까지 있어야 전체 870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란 말이지. 그럼 결국에는 얘를 약간 첫째 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약간 그 공차처럼 봐주면 4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2분의 n 지금 몇 개의 열을 더하는지 모르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d 얘를 계산해 주신 게 870이 되도록 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n을 구해주는 문제야. 요걸 만족하는 n을 구하는 문제. 이 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2분의 n 여기서 이제 4n 그 다음에 60에서 4 빼니까 56 얘가 이제 870이고 이제 870인제 그래가지고 좀 더 정리해볼까 이거 이제 정리해보시면 이거 2로 나눌 수 있네 2n 플러스 28인데 2로 한 번 더 나눠 여기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n 플러스 14가 되면서 얘 2로 나눠주면 435니까 435 자 n에다가 n 플러스 14를 곱해주신 게 435라는 거지 435 이게 이제 435네 435 자, 이게 지금 435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전개하면은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전개해서 이항해보게 되면은 n제곱 플러스 14n 마이너스 435가 오니까 우리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요거 찾아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으려면은 좀 적당한 수를 좀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이거 뭐로 인수분해 될까 이거? 좀 머리 굴려볼래? 이거 뭐로 될까? 뭐로 될까 이거? 난 찾은 것 같은데? 뭐로 될까 이거? 숫자가 좀 크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거 몇으로 되니 이거? 15랑? 29 오케이. 플러스 29 마이너스 15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러면은 n이 15하고 마이너스 29는 안 되죠 자연수니까. 이렇게 좀 답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답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그래서 15열까지 지어야 된다 라고 봐주면 돼. 15열까지 지어야 된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잘 찾아야 돼. 이런 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요 유형이네. 마지막 유형 마지막 유형 요것도 되게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봐줍시다. 요거 자 등차 수열의 합과 1바랑 사이의 관계인데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두면 SN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A6이 24일 때 요 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요런 문제거든 이제. 자 이거 아까 무슨 주제냐면요. 자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 지금 주어진 거야. SN이 주어진 거야. 뭐 예를 들면 SN이 지금 만약에 식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n에다가 뭐 3을 넣었다. 그럼 S3의 의미는 저 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 합 A1, A2, A3를 더한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지.
그게 이제 뭐 여기다가 3을 넣은 거랑 같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그 A6이 24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그 SN이 주어져 있으면 AN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일단은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 이제 AN은 이제 n이 1일 때랑 그 다음에 이제 n이 2 이상일 때로 좀 이제 구별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구별해서 풀 건데, n이 1일 때는 우리가 이제 S1으로 계산을 하셨고요. S1으로 이제 n이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로 계산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Sn 빼기 Sn-1로 해줬던 거야 이제. 저렇게 해줬었어. 저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좀 해보니까 자, 봐봐.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이거로 적용해서 A를 구해보자. 우선 S1부터 계산해. 이게 A1이랑 같은데 1 넣어주면 3 더하기 K 마이너스 4 여가지고요. 이게 지금 K 빼기 1입니다. K 빼기 1. 이게 지금 K 빼기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Sn 빼기 Sn-1을 해봐야 돼. Sn 빼기 Sn-1. 자, 이거는 뭐냐면 계산해보시면 이제 3n제곱 더하기 kn-4에서 이제 n 대신에 얘들아 요거는 그 방금 sn에서 n 대신에 n-1을 넣은 게 요게 되어야 되니까 3에 n 대신에 n-1을 넣어준 것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저렇게 쓰도록 할 거야. 그래서 좀 더 한번 전개해서 정리해 볼래 이거? 좀 더 정리해 보면 3n제곱 플러스 kn 빼기 4.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은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 플러스 k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좀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를 좀만 더 정리해 보시게 된다면 요거를 여기서 그 비슷한 것끼리 소거시킬 수 있어. 잘 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보이니? 3n제곱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kn이 없어질 거야 이제. 이게 무조건 없어지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도 소거가 될 거야. 이게 지금 빼기니까. 남는 거 다시 한번 정리. 남는 거. 여기 안에를 좀 정리했었으면 마이너스 6n이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그 플러스 6n일 것이고 플러스 6n. 그 다음에 이제 3 빼기 k니까 부호를 뒤집어 주시면 빼기 3 더하기 k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이제 빼기 3 더하기 k로 나오게 될 거야. 빼기 3 더하기 k.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한 게 뭐냐면 따라서 우리 저 상황에서 An이 뭐식이냐? 이제 요거지 이제. A1은 K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한 거는 6n-3 더하기 K가 이제 2부터 가능하다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 저게 2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저게 굉장히 중요해.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A6이 이제 24라고 주어져 있어가지고 A6이 여기다가 6을 넣어서 계산해볼까? 6 넣어서 A6을 한번 6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자, 이거 이제 36 빼기 3 더하기 K가 이제 저기 24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24라고 이제 24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주면은 K가 이거 33 넘어서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될 것 같아. K가 마이너스 9. K가 마이너스 9면은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AN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인 것 같고, 이거 대입해보면은 얘가 이제 뭐 6n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나오겠네? 뭐 정리해주면. 끝났어. 따라서 최종 답. 최종 답은 이제 K에다가 A1 더하기 A4를 더하라라고 했으니, K에다가 A1 더하기 A4를 더해주시게 되면은, K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나왔고, 마이너스 9. A1은 마이너스 10이고요. A4는 이제 요 밑에 식에다가 이제 여기 밑에 식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4를 넣어줘야 되니까 계산해주면은 4, 6, 24 빼기 12 플러스 12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8
18 나올 것 같네. 마이너스 18. 아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SN을 알 때 그걸 토대로 AN을 구하는 방법이 n이 1일 때는 S1, 2부터는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 잘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하나 더 깔고 갑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게 잘 들어야 돼.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등차 수열 있잖아. 등차 수열 AN 있잖아. 아까 뭐 A 플러스 N-1D 요런 얘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이 결국 이게 N에 대한 1차 시계꼴이거든요. 이게 1차 시계꼴. 이게 N에 대한 1차 시계꼴로 정리가 돼.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있죠. 뭐 2분의 N으로 나왔던 그 공식도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공식이 2차 시계꼴이거든요. 이제 형태가 이제 뭐 이렇게 쓸게. 뭐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시계꼴이 나오게 돼요. 2차 시계꼴이 공식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봐주셔야 되는 건 이거야.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볼 때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이 1차식이다. 그건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고,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의 그 합 있지, 합. SN 있지. SN이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 즉,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문제를 다시 돌아오시면, SN이 지금 보니까, SN이 지금 이게 보니까 2차식이네, 2차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 봤잖아요? 일반항 AN을. 구해서 지금 AN이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근데 AN 봐봐. 이거 2 이상일 때는 이거 1차식이네, 1차식.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야.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 그리고 이게 또 있어. 등차 수열의 공식 자체가 이제 아까 A 플러스 N-1D이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전개해보게 되면은 등차 수열이 아까 뭐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n의 개수가 뭐야? n의 개수가? 공차야, 공차.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의 개수는 공차를 의미하고 공차인데 공차를 의미할 거야. 공차. 그러니까 사실 요거 봐봐. 여기서 아까 등차 수열 AN이 6n 빼기 12가 나왔잖아. n의 개수 6이 뭐라는 거야? 공차. 근데 당연한 게 생각해봐. n의 값에다가 이제 뭐 2, 3, 4 하나씩 넣어보면 하나씩 n의 값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얘는 6씩 늘어나는 거 아니니? 6씩 늘어나겠지? n의 개수가 6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야. 뭐냐면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해. 왜 요게 중요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SN이 원래가 이거였죠? 2분의 N 2A 플러스 N-1D 였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한번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이제 전개한 결과만 쓸게. 자, 2분의 D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 이거 아마 전개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다 전개해 보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동류항 정리 뭐 A 빼기 2분의 DN으로 나와. 이거 상수항이 지금 있어 없어 이거? 정확히는 상수항이 0인 거야? 없는 건 아니야. 0인 건데 등차 수열은 원래 상수항이 없어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S가 2차식이니까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얘는 상수항이 0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원래는 상수항이 0이어야 돼. 이 공식에 의하면. 근데 0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이제. C가 0일 때와 C가 0이 아닐 때가 이제 상황이 이제 다른데 C가 0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얘가 이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저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닐 때. 자, 상수항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지금 이 문제 같은 상황인데 이 문제는 봐봐. 이거 아까 AN을 나봐 구해봤잖아 이제. 내가 N에다가 몇 개 좀 넣어볼게. 이 수열은 N이 1이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N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둘째 항이 얘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3 넣어주면은 셋째 항이 6 되고 4 넣어주면은 12.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수열이거든. 이게 여기서부터는 등차 수열 규칙 6씩 더해지는 규칙이 있지만 첫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 규칙이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저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첫째 항이 아니라 얘는 그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사실이 또 있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규칙을 이룬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같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0이어서 당연히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만 만약에 이제 이 상수항이 0이 아니면은 이건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구조다라고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면 되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